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업 멘토 권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이삿날이라서 오늘 인터뷰가 없어서 제가 혼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유튜브 활성화에 대한 방법을 10가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제가 요즘 스마트스토어 매출과 컨설팅 더불어서 유튜브 교육도 진행하고 있는데 본질의 맥락은 같습니다. SEO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스마트스토어도 네이버 가이드라에서 제공해주고 있고 유튜버도 유튜버 스튜디오 아카데미에서 제공해주고 있어요. SEO 전략 어려운 게 아니라 서칭 엔진, 그러니까 검색 엔진 최적화 전략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부분도 숙지를 못하신 분들을 보면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SEO 전략이란 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검색을 최적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한테 노출이 될까. 장사도 마찬가지고 인터넷 세상도 많은 분들한테 노출되는 게 우선순위예요. 유튜버의 기본적인 검색 최적화 전략 SEO 첫 번째는 최신성이에요. 두 번째는 조회수, 세 번째는 시청 시간입니다. 최신성은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온전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자신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신뢰를 넘어서 팬심을 만드는 것은 에펠탑 효과처럼 단순 반복 노출도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에펠탑 효과라는 게 뭘까요? 에펠탑 효과. 프랑스 파리에 저희는 프랑스 파리 에펠탑이라는 광고 명소가 있어요. 관광 명소죠. 에펠탑을 처음 사람들은 인지해서 흉물스러워했지만은 지금은 관광 명소가 된 것처럼 단순 노출 효과라도 신뢰를 넘어서 팬심을 만들 수가 있고 호감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잠실 롯데월드타워도 그런 맥락이고 그런 연구라 생각이 들어요. 사람도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방송계의 윤우님, 누구도 윤우님을 따라갈 수가 없죠. 유재석이라는 인물이 국민 MC로 각광받아가지고 탄생은 방송을 누구보다 성실히 1만 시간의 법칙을 노출했기에 호감을 넘어서 인기 팬심을 형성하고 있어요. 윤우님이라는 인기를 빼버리면은 그 유재석이라는 인물이 별 볼 일 없는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를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윤우님이라는 호칭이 생긴 것처럼 여러분들도 에펠탑 효과를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에펠탑 효과요. 두 번째는 조회수 때문에 사람들이 멘탈이 나가는데요. 사람들은 내가 대단하다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실제로는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조회수를 얻기 위해서는 처음은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가 아닌 대중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형성해야 됩니다. 쇼핑몰도 마찬가지고 쇼핑몰 보통 잘 하시고 매출이 많이 나오신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대중이 좋아하는 키워드를 찾아내요. 사장님들이 대중이 좋아하는 상품들을 키워드 마스터나 데이터 랩이라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참고로 올리시는데 매출이 안 나오시는 사장님들은 내가 좋아하는 상품들을 올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신이 좋아하는 상품을 소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튜버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버도 자신이 일상 기록, 일기장으로 그냥 남긴다면은 자신이 좋아하는 걸 올리시면 되세요. 컨텐츠를 올린다면 상관이 없는 부분이지만은 내가 유튜버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활용하겠다, 유튜브를 활용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분들은 비즈니스나 내 사업에 연관된 것을 추구하시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대중이 좋아하는 걸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사장님들이 대중이 원하는 컨텐츠에 대한 고민이 1차원적으로 있으셔야 돼요. 그 고민을 할 수 있는 사이트들,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가지고 참고로 가이드라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청 시간인데요. 시청 시간은 팬심을 만드는 그러면 끝나는 일인데 그 팬심을 만드는 시청 시간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은 시청 시간을 어떻게 만드냐 확보하기 위해서 양질의 정보성 컨텐츠를 계속 올리는 거, 컨텐츠에 재미나 흥미를 주는 거, 아니면 재미있는 요소를 주는 거, 컨텐츠에 대한 고민을 가져가야 됩니다.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컨텐츠가 정보에 보는 부분이죠. 유튜브의 인물, 주제, 연출이라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영상을 만드는데 호감을 주는 인물이 우선순위로 중요해요. 우리 의뢰하기는 마찬가지인데 미디어에는 잘생기고 이쁜 친구들, 연예인 보통 마찬가지죠. 방송계엔 잘생기고 이쁜 친구들이 흔하기에 그것보다는 자신의 캐릭터가 중요합니다. 박막내 할머니나 보람이 같은 경우 잘생기고 이쁘고 그런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정정할게요. 이쁘긴 하네요. 그것도 인기의 요소 때문에 이쁘게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두 분 다 이쁘세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자신의 정체성 캐릭터예요. 뭔가를 나타내는 거기에 반전 효과라는 걸 무시를 못해요. 예를 들어 어떤 인물이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인물들이 있죠. 저희는 그 의사 변호사 그러면 돈을 잘 벌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돈 못 버는 의사 변호사, 그런 반전 효과의 캐릭터, 예를 들어서 이분이 선생님처럼 보이는, 전문가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허당이다, 그런 거에 매력적인 요소를 받는다는 거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유튜버 영상의 인물은 보통 오프라인에 친구 사귄다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하시면 돼요. 호감을 주는 인물, 저분이랑 친구가 되고 싶다, 저분이랑 인간관계 갖고 싶다, 그런 부분이에요. 유튜브는 현재 인기 있는 동영상 플랫폼 중에 가장 중요한 플랫폼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요.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을 제공해서 새로운 채널들을 매일 등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채널을 시작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글에서 유튜버 활성화에 대한 방법을 10가지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10가지 중에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에 적절한 컨텐츠에 대한 선택이요.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가 아니라 대중이 많이 좋아하는 컨텐츠, 가장 먼저 생각할 거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 것인지, 어떤 컨텐츠가 대중들이 많이 원하는 컨텐츠인지, 그리고 그 컨텐츠가 다른 채널들과 어떻게 차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대중이 원하는 컨텐츠의 인지적 독점을 하면은 부가 기하급수로 쏟아질 거예요. 특히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요. 적절한 컨텐츠를 선택하는 것은 채널의 성장과 활동에 큰 역할이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컨텐츠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근데 어떤 컨텐츠는 시장성이 많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유튜브를 활용해서 일기장이 아닌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성장하는 거죠. 두 번째는 채널명 설정이에요. 채널명은 아주 중요합니다. 채널명은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이름이에요. 검색 결과에 눈에 띄기 쉽고 기억하기 쉽을 수 있도록 채널명을 설정하세요. 또한 여러분들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아직 이름이 길기 때문에 하면서 이름을 짧게 소팅할 거거든요. 채널명에는 이메일 주소, 소셜미디어 계정 등과 관련된 경우도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를 활용해서 인스타 팔로워가 많이 느는 것을 저도 많이 경험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친근감을 더 활성화되는 부분이죠. 세 번째는 컨텐츠의 제작이요. 컨텐츠 제작, 유튜브 채널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점의 음식 맛이랑 똑같다고 할 수도 있죠. 컨텐츠는 새로운 뷰어를 유치하고 기존 뷰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에요. 그 컨텐츠 제작에 초보자들이 컨텐츠 제작을 많이 신경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적절한 컨텐츠를 제작하는 노하우를 시간에 따라서 투자를 해서 컨텐츠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컨텐츠를 만드는 데는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적절한 대상층 찾기. 두 번째, 적절한 길이 선택. 세 번째, 적절한 태그 선택. 네 번째, 적절한 제목 선택이요. 실제적으로 전 네 번째 적절한 제목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목이랑 썸네일이 99%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99%의 제목과 썸네일이 중요해서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의 양질의 컨텐츠를 볼 수가 없어요. 네 번째는 광고 수익의 창출이에요. 유튜버는 광고 수익을 창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광고 수익 창출의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첫 번째는 유튜버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광고 수익을 얻는 애드센스 광고 비용이죠. 두 번째는 스폰서십을 통해 광고 수익을 얻는 경우에요. 보통 어떤 브랜드 가치의 효과에 대한 부분을 스폰서십으로 제공해주고 광고 수익을 얻는 경우. 다섯 번째는 소셜미디어 마케팅. 소셜미디어 마케팅은 유튜버 활성에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소셜미디어를 사용해요. 제가 인스타를 통해서 유튜브를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블로그를 통해서 유튜브를 들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채널을 홍보하고 새로운 뷰어를 유치를 하세요. 유튜버 채널을 홍보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셜미디어를, 유튜버도 소셜미디어지만 다른 소셜미디어에 연합해서 키우는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을 얘기해요. 다른 소셜미디어의 특성은 이미지 글로 돼 있지만 유튜버는 영상으로 남겨 있기 때문에 고객의 신뢰를 넘어서 팬덤을 만들 수 있는 기회 요소가 되고요. 많은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요소가 돼요. 여섯 번째는 유튜버 검색 순위 향상이에요. 유튜버 검색 순위 향상은 채널의 성장과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쳐요. 검색 순위를 향상시키는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어떤 부분이 있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적절한 키워드 사용이에요. 두 번째는 적절한 태그 사용이에요. 세 번째는 적절한 설명 사용이고, 네 번째는 적절한 제목 사용입니다. 유튜버도 역시나 블로그의 적절한 키워드, 태그, 설명, 제목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단지 그 블로그의 내용을 영상으로 바꿨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셔도 되세요. 일곱 번째는 댓글과 피드백 관리예요. 유튜버 댓글과 피드백을 관리하는 채널 성장과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댓글과 피드백을 통해서 관리하시면 채널의 성장과 활동을 촉진하시고 팬덤을 만들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태그랑 어떤 댓글을 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여덟 번째는 적절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유튜버 커뮤니티는 채널의 성장과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들이 콜라보하는 유튜버에서 커뮤니티 다른 채널들과 콜라보할 수 있는 상호작용을 말하고요. 인터뷰 채널을 통해서 보통 유튜버 분들이 인터뷰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내 채널도 홍보하고 서로 홍보할 수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요. 아홉 번째는 브랜드와 협력이에요. 브랜드의 협력은 유튜버 활성화에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매우 중요한 유튜버라는 특성이 콜라보를 할 수 있다는 영역의 장점이 있어요. 브랜드에 협력하여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고 새로운 뷰어를 유치를 하시는 게 콜라보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10번째는 지속적인 컨텐츠예요. 지속적인 컨텐츠 업데이트는 일반적으로 블로그처럼 매일 일상의 기록이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유튜버 채널은 지속적인 업데이트 개선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영상을 컨텐츠를 추가하고 새로운 영상에 그 피드백을 계속 추가하시면 돼요. 이건 상대적인 건데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채널에 뭐 즐겨찾기를 해서 보고 있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이 영상이 12,000개, 15,000개 정도가 올려져 있더라고요. 되게 상대적인 부분이죠. 내 개인 채널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 지속적인 컨텐츠의 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든 것을 실천하셔서 유튜버 채널을 성장시키고 뷰어를 유치하시고 광고 수익을 넘어서 유튜브로 인지적 독점을 하면은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가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활성화시키는 거에 응원을 드리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